구티비 뉴스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곧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부를 통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손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기독교 교회 목사 등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21년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사회 이슈만큼이나 교계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구티비 뉴스가 올해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일상은 물론 교회의 모습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구티비 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 교계 안팎으로 주요 이슈들이 많았던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째 우리의 일상을 크게 위축시켰고 정부의 방역 지침은 예배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 교회는 잠시 동안 대면 예배를 재개했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다시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계는 일반 사회시설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업종보다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업종들과 형평성을 유지해달라. 올해에는 보수 연합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통합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 세 기관이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연내 통합에는 실패했습니다. 연합기관을 하나로 묶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대세와 흐름까지는 잘 잡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한편 한교총은 제5회 정기총회에서 전관 개정 논란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정회 사태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여일 만에 속회에 마무리 짓기는 했지만 한교총은 이번 사태로 5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지난 9월 14일 별세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는 한국전쟁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천막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늘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해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를 강조해왔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용기와 힘을 얻고 또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잘 된 것이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선교의 역사를 쓴 고 조용기 목사는 자신의 목회 인생을 기적이라 정의하며 62년간 헌신했던 교회와 작별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교회의 예배 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온라인 예배나 신앙 콘텐츠가 새로운 목회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교회 학교 교재와 온라인 모임, 세미나, 수련회 등 각종 영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활용은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자유로운 예배 환경을 제공하고 새신자들이 새롭게 교회에 발을 들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도 선교 현장을 VR로 체험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회 학교 콘텐츠도 활용 가능해 향후 목회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2022년 이민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엔 상당 부분 새롭게 적용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이 예고돼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일상생활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내년엔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게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예고돼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 440원 오른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 근무를 할 때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한 달 수령액이 9만 2천 원가량 많아지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복지 혜택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가동하고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이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신생아 수당도 2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시 3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임금의 50% 수준에서 최대 월 1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내내 통상임금 80% 수준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안전 규제들도 강화됩니다. 새해부턴 우회전 시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료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가 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가 각각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존에는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5%에서 10% 할증하는 것으로 기준이 신설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출 문턱이 높아져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할 돈은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억 원으로 강화돼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조일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겨울철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기부를 통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손길들이 오히려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금단체들은 전년 동기 대비 모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온라인을 활용한 모금 창구의 다변화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선단체를 통한 기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2월까지 전국 모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늘어나 전국 나눔 온도가 83.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선냄비 거리모금 중인 구세군은 12월 총 모금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지난 2019년 이후 연간 모금액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2월 총 모금액이 31억 7천만 원 정도 모금을 했고요. 이 중 거리에서 모금한 게 한 20억 2천만 원, 전년에 비해서 22% 정도 좀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러한 기부의 열기는 비대면 기부 문화 확산에 맞춘 다양한 시도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QR코드와 메타버스 등 온라인을 활용한 모금 창구의 다변화가 기부자의 참여를 높인 겁니다. 구세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거리 모금 시간을 조정하고 온라인 K-팝 공연을 통한 모금 활동 등 다각도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스페셜 자선냄비라든지 그리고 모금에 참여하시면 K-팝 공연을 볼 수 있는 티켓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그 기업과 매칭돼서 모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되어 있는 이벤트를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아주셔서 모금이 또 증가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모금기관 최초로 홍보관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모금기관 최초로 좀 그 사랑의 열매 홍보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VR 기부 체험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기부를 하실 수 있게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점차 늘어나면서 추위로 움츠러든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1일 자정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위임 목사는 너는 붙들리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성도들을 격려하고 새해에도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전진을 할 예정입니다. 교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 접종 완료자만 수용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속 성전과 기도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구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29일 빅데이터를 통해 기독교 교회 목사란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집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문 한 건당 조회수는 방역수칙 위반이 233건, 입양아 학대가 63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39건, 목회자 강력범죄가 18건이었습니다. 목회자 강력범죄의 경우 2019년부터 올해까지 유일하게 3년 연속 주요 이슈로 선정됐습니다. 센터 측은 교회가 코로나19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증가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게시글이 당분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성도의 사업장을 방문해 소비 진작에 동참하는 공감 소비 운동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소외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공감 소비 운동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배포한 안내지를 참고해 사업장을 방문하고 이후 소비한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하면 한 건당 10,000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마련된 적립금으로 연탄 5,000장과 29가정에 지급할 난방비, 쌀 200포대 등을 마련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친구 다 모여가 온라인으로 새해 성경 구절을 뽑을 수 있는 2022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출시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버전은 지난해보다 100개의 성경 구절이 추가된 300개의 성구, 30개의 말씀 배경으로 제작됐으며 영어 버전도 지원해 한국을 포함한 해외 크리스천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회친구 다 모여는 크리스천은 모일 수 없는 것만으로도 상처라며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때의 전통을 재현하므로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다고 기획 의사를 밝혔습니다. 투헤븐 선교회 대표 김원수 목사는 최근 충북 충주시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힐링 부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목회자들을 위한 쉼을 제공하고 실질적 목회에 도움이 되는 강의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원수 목사는 기독교 장례, 부활 복음과 성경적 천국 환송 등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손재석 목사의 찬양과 색소폰, 피아노 연주 등 송년 음악회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 계획에 따르면 거리 두기의 경우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 환자, 사망자 억제 중심으로 개편할 걸로 보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 패스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백신 패스의 의무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 가치평가사 등 18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신기술 융합, 교육, 의료, 문화, 여가, 농림, 수산,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직업을 발굴해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민영아파트의 신규 분양 물량이 올해 대비 약 49% 늘어난 41만여 가구를 웃돌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와 부동산 R114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엔 전국 500개 단지에서 총 가구수 기준 41만 8,351가구의 민영아파트가 분양될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등의 영향으로 건설 부동산업계가 계획한 물량의 72% 수준밖에 공급하지 않았던 만큼 내년엔 이월된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도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요금 특례 제도의 효력이 종료되면서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도 사라집니다. 반면 충전 인프라 구축은 강화됐고 세제 부문에서 개별 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쓰나미처럼 급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히놈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염력이 높은 변이가 동시에 확산하면서 감염자가 폭증하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 측은 선진국의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촉구하고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국가의 70%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북극과 가까운 미국 최북단 알래스카주의 기온이 20도에 달하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9일 알래스카의 최대 섬인 코디액의 온도는 지난 26일 섭씨 19.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관측된 온도 가운데 최고로 높았습니다. 알래스카의 12월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5도에서 0도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기후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태평양 북서쪽에 자리 잡은 열돔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멕시코가 연료 자급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자국산 원유 수출을 중단할 전망입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맥스는 지난 28일 내년 원유 수출량을 하루 43만 5천 배럴로 절반 이상 줄이고 내후년엔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멕시코는 정유 역량이 국내 연료 수요에 미치지 못해 원유를 수출하고 미국에서 정제된 연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왔습니다. 멕시코가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 멕시코산 원유를 수입해온 한국과 인도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지방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어긴 사람들의 신분을 노출하고 거리를 행진하게 하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남부 광시장족 자치구 징시 당국이 방역 규정을 위반하고 베트남에서 미입국을 알선한 용의자 4명에게 이런 조치를 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당국의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문화 대형병식이 흔했던 일이 재현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새 및 한파가 심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론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새해 첫날 서쪽 지방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동쪽 지역은 맑아 뚜렷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 일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강릉 1도, 대전 0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4도, 제주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부의 열기가 더해졌다는 훈훈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굿TV도 스튜디오 마련을 위한 미디어 선교센터 건축 후원에 동참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미디어 선교의 기도와 성원으로 동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